166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66페이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키. 166페이지. 자, 거기에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농담이고, 거기 보시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딱 부동산이 딱 있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요거를요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해볼게요.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을 지금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있죠? 요거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요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요 지역 분석이다. 자, 그러니까 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 있죠? 요걸 쭉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근처에 지하철은 있는지, 주변에 초등학교 이런 건 잘 갖춰져 있는지, 주로 이제 어떤 뭐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쭉 분석하는 겁니다. 요 지역의 뭐 지방색은 어떤 건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요게 이제 도로에서 가까운지 뭔 놈인지, 1층짜리인지 10층짜리인지, 1년밖에 안 됐는지 50년 된 건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없는지, 아니면 옥상 같은 거는 잘 이용하게끔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가 이런 걸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요 개별 분석한다 해줍니다. 개별 분석.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냐? 얘를 왜 하고 얘를 왜 하려고 하냐는 얘기죠. 이거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왜 하려고 하고 얘는 왜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 별거 아니면서 뭐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자,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일단은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표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준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이용,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상가로 이용하고 있네요. 평균적으로 뭘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상가. 그리고 딱 보니까 한 9층 정도의 상가 있죠? 요걸로 이용하고 있네요. 몇 층이라고요? 9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게 표준이죠. 이렇게 표준적인 이용을 판단해 본 다음에 그 가치 수준을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가치 수준. 아, 요 지역은 평당 한 1700에서 1800 정도 하는구나. 상가가 뭐라고요? 1700에서 1800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요? 예, 그 지역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이제 도로에서 가까운 놈인지 뭔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이용하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 본 다음에 우리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구한다고요?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면서, 별건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166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자, 지역 분석은, 자, 이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뭘 구하겠다고요? 가치 수준을 구하는 거라면,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전체적이고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얘는요, 부분적이고 미시적 형태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선행 분석, 얘는요, 후행 분석. 그리고 아무래도 요 지역에 왜 가치가 비슷했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요거와 관련돼 있다면, 얘는요 왜 부동산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 위치부터 다르고 다 조금씩 다르죠.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적합의 원칙과 특히 밀접히 관련돼 있다 해주고, 얘는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그런 쪽에 이제 주로 분석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해줍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요, 얘는 선행 원칙, 얘는 뭐라고요? 후행
소갱 원칙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역 분석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역 분석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네요. 어디가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는데 전국을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좁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를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요거 이제 그 3, 4월 달에 이제 3방식을 할 건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뭐라 할 거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냐면 요 부동산을 좀 평가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요 비슷한 놈이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처에서 요걸 가격을 수정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비슷한 놈이 거래된 가격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당연히 분석해야 되지만 이런 지역도 분석해야 되겠죠? 사례가 있는 지역도 분석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뭐라고요?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동네는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어디서 왔다고요? 제가 집이 어디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뭐 인천이야? 아니요, 인천이 아니고요. 이사도 안 가는데 이사 갔다고. 자 이제 지금 어째 여기는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좀. 제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슨 아파트? 대림아파트 아니요. 자, 그거는 꿈이고 그 바로 옆에 대림 아파트 새로 생겼습니다. 예, 대림 이 편한 세상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거기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제가 이제 어디 사냐면 건영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그래서 여기 이제 건영 아파트인데 요거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례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동네 있죠?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지구라고요?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는 요와 비슷한 놈이 있다면 상호 대체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가 뭐냐면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아예 비슷한 놈이 있다면 대체 관계가 있다.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있죠? 이걸 대체재라는 겁니다.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사람도 요걸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네요. 근처에.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얘와 비슷하게 생겼다면 거의 가치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데 구하면 좋겠네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포에 가면 김포시청이 있다면 요거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얘는 뭐라 할까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김포 옛날 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사례가 없다면 이런 데서 사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 이게 뭐라고요? 사례 부동산이라고 치자. 그럼 얘도 건영 아파트고 얘도 건영 아파트인데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 소비해요? 싼 놈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죠? 애도 학교도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라면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면 얘는 서로 구입하려고 하죠.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요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겠죠. 거의 비슷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이점만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용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간혹가다 아파트 몇 동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데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범위라면 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 줍니다. 이거 되겠나요? 사례를 요 정도 범위에서 구해야 되지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대화인데요? 남양주는 비싸고 얘는 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오고 이러지 않겠죠?
몇 사람 이사 온 사람이 있지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 얘랑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다면 가격대는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이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요, 인근 지역 해줍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요,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용도 지역을 포함해서 대체성이 있는 재화가 속해 있는 지역 있죠? 받고 소비도 큰 차이가 없는 재화가 속해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걸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이 정도 범위라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죠? 이런 지역을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그럼 결국은 지역 분석을 하려면 이 정도 범위까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범위까지. 그죠?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근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인근 지역, 이렇게. 자, 먼저 인근 지역은 여기 끄잡아냈죠? 그래서 먼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동산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생긴 게 비슷하다면, 만족감이 비슷하다면 대체 관계가 있다. 대체 관계가 뭐라고요?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를 이용할 수도 있다면 부동산 주인은 서로 자기 거 이용하게끔 어떻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쟁 관계가 있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건영 아파트 사러 왔는데 중개업소에 들려서 이거 살려다가 갑자기 요 옆에 삼보 아파트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이거 살려다 이거 살 수 있죠? 맞죠?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제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이 범위는, 인근 지역의 범위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하기로 했으면 계속 변해 나가요, 안 변해요? 변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사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걸 유사지역 해주는데, 요거는 먼저, 자, 요거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거라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좀 비싸고 이건 싸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하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끼리도.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김포에 가면은 저 위쪽에 원당지구라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쪽 이사 오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걸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동일.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범위까지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싼 놈을 이사 갈 수 있죠. 평수 들려서. 이런 지역을요,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사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권역이 있죠. 그러니까 요 부동산과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권역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 김포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 주로 이쪽에 있는데 이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하다면, 도심으로 뭐라고요? 통근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 범위까지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주거지에 대한 동일수급권 해줍니다. 항상 동일수급권은 어떤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받고 소비해도 차이가 없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자, 김포에 가면은 이렇게 몇 군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다고 시작. 몇 군데에 뭐가 있다고요? 상업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도미노 피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도미노 피자. 얘는 이제 주문 배달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합시다. 이 정도 범위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정도 범위라면 어딜 가든지 뭐가 비슷해요? 영업수익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보면 주문이 들어오니까 어딜 가든지 전화로 주문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딜 가든지 영업수익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얘는 상가가 비싸고 얘는 싸다 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동일 수급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때까지는 상가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상가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다.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 하겠나요? 약간 좀 까탈스러운가요? 네. 혼자만 까탈스럽고 혼자만 한국에 남아있으려 다 북한 간다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 보겠습니다. 공업지는 자, 이 김포에 가면은 뭐가 많냐면 짤짤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대형 공장은 거의 없고 무슨 공장이라고? 짜잘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공장이 있고 이런 데도 공장이 있고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면 뭐가 많다고요? 외국인.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기 뭐 미국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좀 부티가 안 되나 어쨌거나 자 볼게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공장 한다고 치자. 뭘 한다고요? 공장하면은, 자, 여기서 공장했을 때, 자, 요 정도 범위까지는 어디서 공장하든 생산비라든가 판매비 같은 게 비슷하답니다. 자, 요 공장 있죠? 요 공장의 동일 수급권은 뭐야? 받고 소비해도 차이가 없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까지는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는 어디서 공장하든지 생산비라든가 판매비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공장이 비싸고 얘는 공장이 싸다. 그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생산비 판매비에 있어서 대체성 있는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지가 뭐냐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후보지는 예를 들어서 전지 지역이 현재 주거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걸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행지는 소분류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걸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동일 수급권을 파악할 때는 용도별로 아무래도 이제 주거 지역으로 전부 변해 나가고 있죠. 변해 나가야 안 변해요? 변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은 주택이죠. 주거지 형태로 해서 변해 나갈 겁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뭘로 변해 나간다고요? 주거지에 대한 동일수급권이죠. 이걸로 변해 나가기 때문에 자, 이 그 동일수급권을 파악할 때는 전환 후의 용도 뭐라고요? 전환 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수급권을 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전환이 상당히 완만하다. 그게 무슨 얘기하면 자, 이 앞으로 바뀌는 게 주거지로 바뀌는 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는 전환 전의 용도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환 전의 용도에 따라서 정하라 그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만약에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구닥다리 같은 도시라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농지라든가 임야였는데 새롭게 개발했다는 얘기죠. 신개발되게 되면 자, 거기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겁니다. 근데 마르고 닳도록 500년이고 1000년이고 깨끗한 주택으로 남아요? 아니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파트는 낡고 노후화되죠. 그러면 주인도 밖에 나가요? 안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딱 샀는데 신형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소득층이 살 겁니다. 근데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가 좀 낡고 노후화되죠.
그러면 이제 고물상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 팔게 되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그거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도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도 자 흥망성쇠 과정을 밟는다는 얘기죠. 이걸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근 지역에 뭐라고요? 수명 현상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5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맨 먼저 이제 요거는 순서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성성쇠천악이다. 이렇게 성성쇠천악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라고요? 쇠천악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성장기입니다. 얘는요 성숙기, 얘는요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런 식으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성하니까 헷갈립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장했다가 성숙하는 거죠. 자, 어떤 여자아이가 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봐요. 징그러 안 징그러?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남자친구 10명 있어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처음엔 얌전히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얌전히 태어나서 그러다가 한 20살 정도 먹었을 때 남자친구 한 20명 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10명 있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성장했다가 성숙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성장했다가 성숙한다. 자,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어떤 여자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담배 안 같이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큰 다음에 한 20살 정도 먹은 다음에 엄마 나 담배 안 같이 했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해야 되지 처음부터 담배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암기할 필요 없죠. 성한다 하더라도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간이 몇 년 걸리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성장기 때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어떤 지역이 최초로 신개발됐다는 얘기죠. 그죠? 요 남양주 호평 지역이 새롭게 개발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치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부쩍부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숙기 때가 가치 수준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쇠퇴기 때부터는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다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는 얘기죠.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컸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면 그때부터는 임대 같은 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임대료 많이 못 받죠? 오히려 툭하면 뭐가 고장나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천이기 때. 그래서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내길래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겠네. 이게 들쑥날쑥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뭐라고요?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특히 이때는 뭐라고요? 가치 상승률이 최고다. 얘는 뭐라고요? 가치 수준이 최고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은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안 했는데 이때는 이제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활발하다고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거 다다음 주 정도 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죠. 낙후된 이제 동네였는데, 자, 이 재개발하거나 신개발하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고소득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그리고 쇠퇴기 때부터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해줍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향 여과.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천이기 때가 하향 여과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활발하다고요? 하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요거 뭐 헷갈리니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빠르게 시작한다면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자 도시가 최초로 생겼다는 얘기죠.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 젊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요 도시가 자 이 생긴 지 많지는 안 됐죠. 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이 성장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 젊고 교육 수준이 대학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이 입주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도시가 만들 때는 이제 아파트 가격도 좀 쌉니다. 처음에. 그리고 전세금도 좀 싸죠. 서울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젊은 층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이 많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또한 입지 경쟁도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이제 도시가 생길 때는 사거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서로 막 좋은 입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제 성숙 단계가 그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수준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좀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위치가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는 입지 경쟁은 이제 안정돼 있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천이기 때,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 재개발이 계속 없으니까, 집도 안 팔리니까 그냥 비워놓고 다른 데 갈 수 있죠? 이런 걸 주택의 방기 현상이다. 집니다. 그냥 방치해놓고 다른 데 가는 걸요? 방기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자, 문제가 좀 있나? 자, 거기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589페이지. 아니야, 요거 이쪽 교재. 책 가져왔어요? 책도 안 가지고. 자,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감정평가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분석보다는 선행한다. 자, 지역분석이 먼저 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리고 2번 볼게요. 개별 요인은 당의 토지라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개반 요인이 있죠?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뭐 이런 거. 세 번째, 지역분석에서는 개별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자, 최유효 이용은 지역분석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개별분석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 그 다음에요.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죠.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 수구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 관계가 있는 유사 지역까지 존재하는 어떤 공간적 범위 있죠. 이걸요 동일 수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노트로 돌아갈게요. 노트로 돌아가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188페이지 볼게요. 188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익 목적이 뭐냐면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려고 정부가 미리미리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한 가치를 구한 다음에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공시해 놓고 있다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할 때 써먹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은 전부 다, 자, 이 기준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월 1일. 기준 시점. 자, 이거를 공시 기준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언제라고요?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의 가치를 나중에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짜의 가치를 요걸요 기준 시점이다 혹은 공시 기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시 기준일. 공시 기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기준 시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시점. 자, 그래서 맨 먼저 어디 갔어요?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공시해 놓도록 하고 있다가 한 3년 전부터는 비주거용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에도 평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자 국세청에서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고 다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험에서는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랑 얘 여기까지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얘랑 얘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총 그 3,300만 필지 정도가 있답니다. 3,300만 필지라는 게 얘기는 결국은 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3,300만 명 정도 된다입니다. 3,000 몇 명이라고요? 300만 명.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토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가 어디라고요? 건영 아파트 바로치고 나옵니다. 건영 아파트 나오는데 자,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는 그 밑에 땅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땅. 곧 한 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곧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땅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외에는 뭐라고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불쌍한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까? 왜? 그래서 어쨌거나 자, 어제 토지는 전국에 3,300만 필지가 있는데 지역마다 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요거를요 표준지 해줄게요. 뭐라고요? 가격이라든가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평균적인 이용 있죠? 이런 걸 다 뽑아내는 겁니다. 가격도 다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걸 뽑아내는 걸요 표준지다 하는 겁니다. 표준지. 그죠? 이렇게. 자, 이 표준지를 뽑아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지 공시지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에 한 50만 필지 정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3,300만 필지 중에 뭐라고요? 지역마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50만 필지 정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요 표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에서 뭐라고요? 50만 필지 정도를 지역마다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걸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요? 결정해서 공시하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하면 2월 말까지는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 1월 1일은 저 날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결정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결정 공시하라.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자분인데 자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다 평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감정평가사 시켜서 평가해놓게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감정평가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걸 가지고 자 관할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수많은 필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자, 이 동네에는 표준지 외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소유한 사람도 있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다 평가해 놓은 거 있죠? 요걸요, 개별 공시지가를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자, 관할 시군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겨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다 하는데 얘네들은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있죠?
요걸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알겠죠? 이런 형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5월 31일까지는 평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5월 31일. 왜 5월 31일이냐면 6월 1일 날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끝내놓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자, 주택은 이렇게 나눕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합니다. 아파트 연립 이런 걸 답을 공동주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격이라든가 이용 상태가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 있죠? 요걸 뽑아내는 겁니다. 요거를요, 표준주택이다. 뭐라고요? 표준주택이다. 그래서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거를요,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요거는 조금 일찍 끝내야 됩니다. 1월 말까지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관할 시군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 있죠?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다. 물론 이것도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평가한 걸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 해줍니다. 자,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4월 30일까지는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동주택은 표준, 공동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뭐라고요? 가격. 자,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자,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누가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있죠? 다 끄집어내서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있죠?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무슨 수로 평가합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뭐라고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제주도 끝에 가도 지점이 있어 없어 지부가? 있겠죠?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을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평가한 거를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까지냐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까지는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비주거용은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구분 구행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거죠.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걸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은 상가나 공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집합 부동산이 있는데 어쨌거나 일반 부동산은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단독.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은 뭐 생각하라고요? 공동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어떤 사람이 3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몇 층짜리 상가라고요? 3층짜리 상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독 소유하는 것들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요? 일반 부동산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반 부동산. 그리고 상가라 하더라도 공장이라 하더라도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상가가 있어 없어요? 자, 우리 어떤 상가들 보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 인정된다는 얘기는 별도로 분양한다는 얘기도 따로따로. 그죠? 이런 상가가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 공장도 아파트형 공장처럼 자, 이 공장을 구분마다 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집합 부동산 해줍니다. 뭐라고요? 집합 부동산.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은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 부동산은요 공동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 부동산은 자,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뭐 그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 같은 거 있죠. 그죠? 단독 소유하는 이 상가 같은 거를요, 표준 부동산 해줄게요. 뭐라고요? 표준 부동산. 그래서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걸요, 표준 부동산 가격 해줍니다. 아, 이거 괜히 했나요? 하지 말을까요? 저는 요것만 해도 되는데, 하다 말을까요? 자, 이런 거 하니까 되게 막 힘들어 하시네요. 뭐라고요? 표준 부동산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 소유하는 상가라든가 이런 거 있죠? 공장 이런 걸 전부 다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개별 부동산 가격이다 해줍니다. 개별 부동산 가격이다. 자, 요거는 언제까지냐? 요거는 1월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표준 부동산 가격은 1월 말. 나머지는요, 4월 30일까지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 요거는 표준, 집합 구분하지 않고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뭐라고요? 집합 부동산 가격이다. 이것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상가라든가 공장 있죠? 다 끄잡아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놔야 됩니다. 이걸요, 집합 부동산 가격이다.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요것도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들, 뭐가 붙어 있다고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얘도 뭐라고요?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토지 같은 거 수용할 때 있죠? 도시를 만들겠다, 도로를 깔겠다 그러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죠? 이때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요겁니다. 자, 보상기준이다. 얘도 뭐라고요? 보상기준이다. 얘도 뭐라고요? 보상기준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조세 기준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은, 자, 무슨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 보상 기준. 나머지는요, 조세 기준 해주고, 하나는 그냥 따로 암기하세요. 따로.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는 요거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개발 뭐라고요? 부담. 그러니까 정부가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발 이익. 요거를 그 불로소를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뭘 가지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뭘 가져간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자, 딱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뭘 띠면서요?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 그런 게요. 어쨌거나 이거 볼게요. 여기다가 어쨌거나, 자, 개 같은 거, 개자가 들어간 거 있죠? 개자가 들어간 건 누가 해요? 시군구청장입니다. 개 같은 건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이렇게. 개자가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개 같은 거는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 그럼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 같은 거는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지금? 뭘 하겠다는 거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거냐? 어디 갔어요? 어쨌거나 이 그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죠? 뭐가 붙어 있는 거요? 예. 자, 이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보상 기준이다. 평가라고 뭐라고요? 보상 기준. 그리고
나머지는 조세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조세 기준이다.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해주면 좀 나을 겁니다. 이렇게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 평가 및 보상 기준. 나머지는요 조세 기준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떤 경우든 이거 지워 되나요? 지워 되죠? 개 같은 거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할게요. 아, 저쪽은 너무 좁네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우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개별 공시지가 어디 갔어요? 이런 거를 세금을 부과하기엔 기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뭘 기준이라고요? 세금을 부과하기엔 기준인데, 문제는 내 토지가 표준지로 돼 있다. 내 토지는 뭐라고요? 표준지로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세금 안 내나요? 내 토지가 표준지로 돼 있답니다.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 단독주택이 표준주택 가격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나도 세금 내야 되겠죠? 그때는 내 단독주택이 뭐가 라고요?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거 되겠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슨 절차라고요? 심의 절차.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결정 공시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얘는 누가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당사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이의 당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토지 있죠? 이런 것도 이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 공시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요, 결정 공시한 자한테. 자, 예컨대, 자, 질문해 볼게요. 자, 만약에 그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에게. 그리고 표준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군구청장은 자,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이의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뭐라 한다고요?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자, 요거는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이 서면, 이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만, 뭘로 해줘요? 전화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아니면, 감정평가 규칙 있죠? 여기서 꼭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나는 너무 이게 힘들다. 그러면, 요거 있죠? 비주거용 있죠? 요거는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좀 할만할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딱 지우면은 아주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그래도 복잡하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부터 정확히 4분이 다 들어올 겁니다. 4분이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학계로는 항상 2시 반 내지 2시 한 35분에 끝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잠깐 쉬겠습니다.